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인천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영종도와 청라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가 개통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해상 전망대를 포함한 관광시설을 갖췄지만 주민 간 갈등으로 이름 없이 개통되었습니다. 지난해 강화군의 장애인 시설 성폭력 사건 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장애인 단체들이 결과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진구는 영구자에게 여객선 운임 할인을 제공하고 섬 주민의 정주지원금을 월 2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이를 통해 이동 편의와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인천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모터보트가 전복되어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해양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가 드디어 개통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와 인천 내륙을 잇는 세 번째 다리인데요. 특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해상전망대와 엣지워크, 자전거 도로 등 체험형 관광시설까지 갖췄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 위에 건립된 왕복 6차선 도로. 도로를 달리다 보면 웅장한 주탑 전망대가 눈길을 끕니다. 높이는 무려 184.2m.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해상 교량 전망대로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중구 영종국제도시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가 드디어 개통했습니다. 건립 사업이 논의된 지 20년 만에 또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한 지 5년 만입니다. 제3연륙교는 영종과 인천 내륙을 잇는 세 번째 다리인데요. 이 영종대교, 인천대교와는 달리 이렇게 바다를 감상하며 걸을 수 있고 또 자전거도 탈 수 있습니다.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교량 외부를 걷는 일명 엣지워크도 설치됩니다. 국내 최초의 체험 관광형 교량으로 인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제3연휴교 개통으로 교통과 문화 그리고 관광 산업이 함께 발전할 인천의 새로운 발전에 혁신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리로 연결된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의 기대도 큽니다. 영종에는 인천국제공항과 복합 리조트가 있고 청라에는 스타필드 등 대형 문화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종국제도시와 서구의 청라가 동반 성장하는 그러한 중요한 기반시설로 이용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리는 사람과 물자와 자본과 기술이 오고 가면서 인천의 성장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인천 시민들의 정성과 보람이 뭉쳐서 만든 다리인 것입니다. 이 다리는 우리 시민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우리 인천과 대한민국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의 수건 사업 중 하나였던 제3연륙교. 정식 개통을 하면서 영종과 청라를 넘어 수도권과 인천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 인프라가 생겼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네,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영종과 내륙을 잇는 세 번째 다리인 제3연륙교가 개통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윤 기자, 이 제3연륙교 관광형 교량으로 기대가 큰데 그런데 이름 없이 개통을 했다고요? 네, 영종과 이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름 없이 개통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 우려가 현실이 된 건데요. 이렇게 된 건 중구와 서구 두 지역 간 갈등 때문입니다. 이 관련 내용 저희도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인천시 지명위원회는 지난해 7월이죠. 이 청라 하늘대교로 이름을 확정했지만 중구와 서구 모두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에 다시 심의가 열렸는데요. 결론은 같았습니다. 이 재심의에서도 청라 하늘대교로 정해지자 서구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중구는 또 반발을 했고 개통을 2주 앞둔 지난달 22일에 이 국토부 지명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서 결국 제3연륙교는 이름 없이 개통을 하게 됐습니다. 네, 통행료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인천 시민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8월에 이 제3연륙교 통행료를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경차는 1,000원, 소형차는 2,000원, 그리고 중형차와 대형차는 3,400원과 4,400원인데요.
하지만 인천 시민들에게는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영종과 청라 지역 주민들이 이미 건설 비용을 냈고 인천시도 재정을 투입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차종이나 대수, 이용 횟수에 상관없이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개통과 동시에 모든 인천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우선 중구 영종과 서구 청라,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은 통행료가 면제가 되고요. 이 통행료 시스템이 모두 구축된 이후부터 인천 시민 모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통행료 시스템이 구축되는 시점을 4월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다만 통행료 감면 혜택은 내국인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에 외국 국적 주민들은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또 인천시는 통행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월 15일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예정인데요. 따라서 14일까지는 모든 국민이 제3연륙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통행료 무료 지원을 받으려면 별도의 신청 과정이 필요한가요? 네, 통행료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미리 온라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시스템에 접속을 하셔서 이 본인 인증과 차량 소유 인증, 하이패스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되면 다음 날 0시부터 감면이 적용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이 소유한 차량이면 대수에 제한이 없는데요. 다만 법인 차량이나 단기 렌트, 리스 차량은 제외된다는 점 유의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통행료 이야기 잘 듣고 왔습니다. 이 제3연륙교 개통을 두고 인천시와 국토부가 계속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그동안 영종과 이 인천 내륙을 잇는 다리가 2개가 있었죠. 바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다리인 제3연륙교 건립을 두고 인천시와 국토부는 계속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이 제3연륙교가 개통하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손실보상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민자 사업자와 체결한 경쟁 방지 조항에 따라서 기존 2개 다리를 운영하는 민자 사업자에게 이 손실을 보전해 줘야 하는데 이 손실 보상 기준과 방식, 액수를 두고 아직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법적 공방 가능성도 남아 있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나갈지가 관건입니다. 네, 제3연륙교와 관련된 이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지난해 10월 강화군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24일 서울경찰청의 압수수색에 이어 지난달에는 강화군이 해당 시설에 대해 심층 조사를 벌였는데요. 그런데 조사 결과에 대한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장애인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 인천 강화군 길상면에 문을 연 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지난해 4월 이곳 시설장애인 김모 씨가 이곳에 거주하는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장애 여성만 모두 13명. 이에 서울경찰청은 지난 9월 24일 해당 시설을 압수수색하고 피해가 의심되는 장애 여성을 모두 긴급 분리 조치했습니다. 원장님은 업무 배제 중이라 지금 자리에 안 계시고 사무국장이나 상담 과장이 12월 31일자로 그만두셨어요.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애인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설 소재지인 강화군에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강화군은 이런 요구에 따라 지난달 초 해당 시설에 대한 심층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는 모두 끝났는데 공개 여부를 놓고 장애인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조사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 의혹 해소에 강화군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적 의혹을 하기 위해서라도 보고서 공개는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강화군은 조사 결과 은폐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19명의 여성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벌이기는 했지만 결과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들의 정보가 지나치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
다만 조사 결과는 이미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시설에서의 학대 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시설 폐쇄 등 모든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 범시민 운동본부는 5일 성명을 내고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합의문을 채택했고 합의 사항으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도록 명시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이 합의 이행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따른 공사의 재정 적자 우려를 해소할 방안과 사후관리 재원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 전에 공사 이관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과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대통령실 내 전담기구 설치도 촉구했습니다. 인천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모터보트가 전복돼 1명이 숨졌습니다. 인천 소방본부에 따르면 4일 오후 1시 20분쯤 백령도 두문진항 인근에서 0.8톤급 모터보트가 뒤집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자 3명 가운데 2명은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됐지만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 원도심의 소방 공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학동의 연수소방서 신설이 추진 중이지만 소방 인력 부족으로 착공이 미뤄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인천시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인력 확보를 촉구했습니다. NIB 노유리 기자입니다. 인천 연수구 원도심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은 약 18만 5천 명. 하지만 이 지역엔 아직 독립된 소방서가 없어 현재 남동구의 공단 소방서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넓은 범위를 홀로 감당하다 보니 출동거리도 멀고 화재나 구조 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더욱이 원도심엔 노후주택과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시설이 밀집돼 있어 소방 공백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는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총 329억 원을 들여 연수소방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0일엔 8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청학동 부지를 매입했고 행정 절차도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력입니다. 연수소방서 운영엔 197명이 필요하지만 이 중 109명은 새로 충원해야 하는 인원입니다. 전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기조 속에서 인력 확보는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인천시의회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지난 15일 연수소방서 신설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연수소방서 신설은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공공과제로 인천시와 소방청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처럼 소방인력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소방청이 내년부터 5년간 매년 1,000명씩 인력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인천시와 소방본부는 이 같은 정부 방침을 계기로 연수소방서 설립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NIB 뉴스 노율입니다. 인천시가 올해 역대 가장 많은 7조 5,23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6,506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국비 사업에는 인천발 KTX와 GTX-B,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선 등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들이 반영됐습니다. 또 서해 5도 종합발전 지원, 공단 고가교 서인천 IC 혼잡 개선 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인천통합보훈회관 건립, 강화 고려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 등도 추가로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한 것은 적극 행정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온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천 서구가 전국 지자체 경쟁력 평가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서구는 총점 612.8점으로
전국 자치구에서 종합 경쟁력 2위로 평가받았으며 특히 경영자원 부문에서는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지방자치 경쟁력 지수는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지난 1996년부터 매년 전국 226개 시 군구를 대상으로 평가한 것으로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합니다. 인천시 옹진군이 올해부터 다른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연고자에 대한 선박 운임 할인 정책을 적극 검토합니다. 해상교통 편의성 증대와 함께 섬 곳곳을 힐링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한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옹진군은 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해상교통. 먼저 명절이나 성수기, 선박 수리 등 특수한 상황에서 섬 주민들이 표를 구하기 어려운 이른바 섬표 부족 현상 해소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타 시도에 사는 옹진군 연고자에 대한 선박 운임 할인 정책 도입을 적극 검토합니다. 인천 백령항로 대형 여객선 건조와 백령공항 건설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장봉, 삼목간 차도선과 덕적, 자도 순환선 운영을 주민 편익 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입니다. 나래호 운영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걸 중단하니 많이 했었는데 일단 금년 6월까지는 여러 가지 저희가 제시한 것도 해수부에서 제시한 안대로 실험 운행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상수도 공급으로 북도면의 만성적인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덕적도의 지하수 저류댐 설치 공사를 올해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우선 병원선인 건강옹진호의 운영을 강화하고 민간협력 일섬, 일주치의 진료 사업을 확대합니다. 군부대 의료기관의 민간 개방 사업도 함께 추진합니다. 앞으로 이 군 의료 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제 좋은 결과가 협약을 맺을 걸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백령과 대청, 연평의 군부대 의료기관도 함께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올해부터 서해 5도 10년 이상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주지원금이 월 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특히 올해 옹진군의 슬로건을 365일 머무는 섬으로 정하고 연평해상 탐방로, 백령 생태 관광체험센터 등 기반 시설 확충에 나섭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강화군이 저소득 중증 질환자의 병원 이용 부담을 덜기 위한 동행택시 지원 사업을 이어갑니다. 강화군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그리고 지역의 택시 사업자들과 협약을 맺고 수도권에 있는 강화군 이외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병원 동행과 귀가까지 돕는 택시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중증 질환자로 한 달에 한 번 1회 왕복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 큰 호응을 얻은 뒤 지난해부터는 군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옹진군이 2026년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 사업 신청을 오는 1월 30일까지 각 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받습니다. 서해 5도서 노후주택 개량 사업은 연평면, 백령면, 대청면 등 서해 5도선 내 노후 불량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을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25년까지 1,156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돼 왔습니다. 신청 자격은 옹진군 서해 5도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주민 중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을 소유한 자입니다. 기존의 면적 내에서 주택을 개축하거나 개보수할 경우 총 공사비의 2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옹진군에서 보조합니다. 지원 한도는 가구당 최대 4천만 원입니다. 인천 지역 일간지에 올라온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오늘의 픽 시간입니다. 먼저 경기일보입니다. 올해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관련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국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인천은 향방을 예측하기가 더욱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삼선의 박찬대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교흥, 맹성규, 유동수 등 중진들과 재선의 정일영, 허종식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박남춘 전 인천시장도 재선 도전을 위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삼선 도전에 나서는 현역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오선의 윤상현 의원과 재선의 배준영 의원까지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뒤 1년 만에 이뤄진 제7회 지방선거와 일정 등이 매우 비슷한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할지 또는 국민의힘이 변수를 만들어 새로운 역사를 쓸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계속해서 경인일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공항 신설 또는 확장 시 조류 생태를 보전하기 위한 지침을 강화해 대상지 주변이 조류 충돌 위험 우려가 나왔던 백령공항 건설 사업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선 지침에 따라 조류 현황 조사가 이전보다 강화돼 앞으로는 개체수뿐만 아니라 조류 이동성과 시기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백령공항 건설 주체인 국토교통부에 공개된 평가 결과 요약문을 보면 조류 항공기 충돌 저감 방안 등을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한 항공기 비행 안정성 확보 대책 수립, 조류 대책 서식지 조성 방안 검토로만 제시한 상태입니다. 인천 지역 환경단체는 이 평가가 공항 건설로 서식지를 빼앗길 조류 생존 대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강화된 지침에 따른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재검토 여부 등 백령공항 건설 사업 추진 경위와 관련해 국토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일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초등학교 예비 소집 대상자는 19,816명으로 예비 소집 대상자가 10,000명대로 내려간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출생 여파로 인한 예비 소집 대상자 감소세는 뚜렷한 모습인데요. 2023학년도 24,641명, 2024학년도 22,232명, 2025학년도 21,146명으로 해마다 하향 곡선을 그려오고 있습니다. 이 초등학생 수도 덩달아 줄고 있는데 2019년 16만 853명을 기록한 이후 15만 명대에 머물다가 지난해는 14만 4,03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는데요.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초중고 학생 수 추계에 따르면 인천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2027년 18,032명, 2028년 17,597명, 2029년 16,321명, 2030년 15,267명, 2031년에는 14,422명으로 지속적인 감소가 전망됐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일간지 기사로 살펴본 인천 소식 오늘의 픽이었습니다. 이상으로 BTV 인천 뉴스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